이번 영상에서는 광진구를 전체적으로 지역 분석을 하고 매수 매물을 찍어줄게.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양동, 그 다음에 구이강변, 그리고 광장동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지역을 분석을 하면 되는데, 먼저 자양동부터 분석을 해줄게. 먼저 자양동은 위치적으로 보면 영동대교 북단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지.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5구역이라고 징칭을 하기도 하는데, 자양사동 A구역 신속통합지역하고 이쪽이 이제 건대입구역을 기준으로 이쪽에 아파트들이 포진해 있는데, 자양역 주변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단지가 없고 중소규모 아파트하고 주상복합이 모여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서 대단지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호황기 때도 아파트 단지 가격이 절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거든. 그래서 지금 시점에 들어가도 상승 마진은 남아있는 상태니까 지금 매수해도 충분할 거야, 광진구는. 이 위치가 자양사동 A구역 신속통합지역이거든. 자양사동 A구역 신속통합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57-90번지 일대인데, 최고 49층 총 2,999세대로 임대는 554세대야. 증축계획을 갖고 있고, 정비계획 확정일이 2025년 3월 17일이었어. 그리고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약 1,500명이고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됐어. 그리고 권리 선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이거든. 그래서 그 이후에 준공된 신축 빌라는 현금 청산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지금은 크게 주의할 필요는 없을 거야. 지금 어느 정도는 다 검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 프로세스를 보면은 2022년 12월에 신속통합계획 2차 후보지가 선정이 됐고, 25년 3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고, 25년 7월 3일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완료가 됐어.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 조합 설립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가 누적된 게 144곳이거든. 신통기획이란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오세훈 시장의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봐야 돼. 가만히 생각을 해봐. 신통기획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에 그쪽의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영속성 문제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안 찍을 수가 없어, 선거 때. 왜냐면 시장이 바뀌면 사업이 무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소유주들은 그렇게 투표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144군데가 전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구분하는 게 실력이고 클래스야. 신속통합이라는 것도 선도지구라는 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양사동 A구역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된다고 판단하면 돼. 매수하면 돼. 이거 아직도 매수는 할 수 있는 상태이니까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매수해서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성이 나올 거야.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전면에 신양중학교를 기준으로 우측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여기 한강우성, 그 다음에 한강현대, 그 다음에 한강성원, 그 다음에 아남, 극동, 이렇게 이제 소규모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30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요, 현재는. 그런데 추가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될 게, 이쪽에 보면 여기가 자양역이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지하철역에서 350m 이내에 있는, 플랫폼에서 350m 이내에 있는 지역들은 좀 달리 판단해야 돼. 광장 극동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용적률 상향이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할 거고, 한강 우선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종상향이 가능한데, 역세권 종상향이냐 용적률 상향이냐,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서울시 역세권 종상향의 기준이 역승강장에서 350m 이내에 들어온 곳 중에서 공시지가가 서울 재건축 평균보다 낮아야 하거든. 근데 이쪽은 지금 현재 그 기준에 부합해. 2024년 평균 공시지가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 서울시 평균이 727만 4,646원이었거든. 그리고 재개발이 596만 9,319원이야. 그런데 이제 한강 우선 같은 경우에는 690만 원 정도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역세권 종상향이 가능해. 한강 우성을 예를 들면 매물이 한 개도 없었는데, 최근에 10.15 대책 이후에 매물이 이제 저층이긴 하겠지만 매물이 좀 나왔으니까 매수는 가능할 거야.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적 건축을 진행을 한다든지 역세권 종상향이 되면 사업성이 담보가 되겠지.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으로 진행할 부분은 가능성이 좀 높진 않지만, 신속통합 부분하고 통합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처럼 아파트가 구역 내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자산가치 상승 부분이 훨씬 더 높아. 이쪽이 그 부분을 참고를 하면 되고, 자양역을 기준으로 오른편으로 넘어오면 서울 동자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이렇게 초중 고품하거든. 여기에서 자양우성 3차, 그리고 자양우성 2차, 그리고 자양 7구역 정도로 주목하면 되는데, 우선 자양우성 3차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양우성 3차 같은 경우는 1989년식이고 464세대야.
지금 현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초기 단계고 초중 고품하기 때문에 학교 일조권 확인이 필요해. 이쪽은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자양우성 1차 같은 경우가 1988년식 656세대인데 포스코 건설에서 시공 예정이야. 2021년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25년 3월에 서울시 사전자문이 통과가 됐거든.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건축심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리모델링이야. 근데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자양 3동 정비구역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빨라. 이쪽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이 건너편 쪽이 이쪽이 자양 7구역이거든. 자양 7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지명은 이편한 세상 광진 리버가든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하 3층 지상 25층으로 7개 동으로 증축 계획을 갖고 있어. 기존에 917세대였는데 1202세대로 사업시행계획에서 변경할 예정을 갖고 있고 DLENC에서 24년 10월 12일 날 시공사 선정이 됐어.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인데 24년도에 일몰 연장에 한 차례 신청을 했기 때문에 26년 10월에 두 번째 기한이 도래해야 하는 리스크가 좀 있어.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은 25년 4월에 정비계획 변경 추진하고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그리고 최고 49층 1202세대로 증가를 예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 동축 도로변 편입을 통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거든. 이쪽이 동축 도로변 부분이 이제 제외됐었는데 이제 편입을 하게 되고 진행하는 부분은 구청에서도 요구하는 바야. 이쪽은. 그래서 조금 더 면적이 커지면서 세대가 좀 늘어난 거야. 자양역 주변을 보면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대단지가 없고 중소규모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모여있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갖고 있냐면 지금 현재 아파트 매수의 주 트렌드가 뭐냐면은 무주택자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매수 그리고 6억 원 대출 10억 미만 이 정도 포커스를 두고 키워드를 이제 검색하면 될 건데 이쪽 같은 경우가 대출 6억이 가능한 매물들이 포진해 있거든. 기본적으로 대출 6억의 기준은 15억을 어떤 기준으로 삼냐면 거래가가 아니야. KB 시세에서 10억 미만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대출은 6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 필터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국민은행 KB 시세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매매 그리고 필터 값에 15억을 체크를 하면 이 아파트들 중에서 10억 미만 아파트가 쭉 뜰 건데 자양동 거의 다 해당이 돼. 물론 이제 면적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매수를 하면 될 거야. 이쪽에 10억 미만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은 이제 매수 시점에서 자양동이라든지 광진군을 전체적으로 매수를 해도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바로 옆이다 보니까 그쪽 개발 호재에 편승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그쪽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 이 건너편 쪽을 보면 영동대로 복합 개발하고 잠실 마이스가 개발이 진행이 될 건데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 지역이기도 해. 서울 내에서 지금 현재 용산 개발에만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서울 내에서 가장 임팩트가 큰 개발은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양역 인근은 검토해 봐야 될 게 도심 곤돌라 조성 민간 투자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양역 뚝섬 한강공원하고 잠실 마이스 곤돌라 설치 부분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 그리고 24년도에 민간 투자 사업 적정성 심의를 통과한 상태야. 그래서 잠실 마이스 쪽에서 곤돌라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면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투자에 임하면 될 거야. 그리고 구이 강변역 인근 투자처를 보면 가장 핵심은 동서울 터미널 개발 부분하고 그리고 이쪽 일대 이제 개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게 이제 자양 한양이라든지 구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이 정도 보면 될 거야. 이쪽은 동서울 터미널 계획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 구이동 546-1번지인데 지하 7층 지상 39층으로 스타필드 등 복합시설이 들어올 계획이거든. 준공연도는 2028년 계획을 갖고 있어.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걸리진 않을 거야. 그리고 이 동서울터미널 바로 옆에 보면 자양 한양 아파트 있지. 매수 금액이 된다. 그럼 이거 사. 광진구에서 매수 매물 두 개만 딱 찍으라 그러면은 자양 한양하고 광장 극동이야. 자양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44세대 6개 동이야. 준공연도가 1983년 5월. 초중품맞지. 양남초등학교, 광진중학교, 성동초등학교인데 성동초등학교는 사립이야. 사업 진행은 2023년 12월에 정비계획이 통과가 됐고 2종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확정이 됐거든. 그러니까 사업성이 올라갔지. 그리고 2026년 초에 조합 설립인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매수해야 돼. 용적률은 지금 현재 156%고 평균 대지 지분이 23.8평이야. 사업성이 아주 우수해.
그리고 이쪽은 소형 평수가 없기 때문에 35, 36, 46, 49, 52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임장을 가보면 알 거야.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 1층에 뭐 자동문 같은 경우도 도입을 시켜놓은 거 보면 민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가장 수혜지라고 보면 되겠지. 스타필드가 입점이 되고 나면 솔세권이 될 거야. 그리고 이쪽에 구의역에 연결되어 있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이거든.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자양 1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이었는데 1063세대야. 1000세대가 넘지. 6개 동이고 준공이 2025년 3월이었어. 신축이지. 2호선 구의역과 아파트 단지가 연결 통로를 통해서 직결이 되고 초역세권이야. 그리고 NC백화점 구의점하고 메가박스가 입점해 있고 편의성이 아주 높은 단지지.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해도 매매가가 좀 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투자해도 돼. 3, 40대 같은 경우에는 주력 매수층인데 편의적 니즈를 충족을 하고 대체재가 부족하면 가격은 더 올라가. 그러니까 매수해도 상관없어. 구의역에서 단지 내 쇼핑몰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이제 광장동으로 가볼게.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우선 광남초, 광남중, 광남고, 이게 광남학군이라 그러거든, 이쪽을. 그래서 학군지로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고, 옆에 보면 광장극동 아파트가 있어. 광장극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후에 2049세대 공공주택 475세대로 증축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이쪽이 임대 비율이 22.2%거든. 일반 분양이 한 235세대 정도 가능할 거고, 최고 층수는 49층, 용적률은 333%로 부여받았어. 이쪽 같은 경우에 광나루역 바로 옆에 있는 역세권인데 역세권 용적률 상향 조건이라는 게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은 300%를 초과한 용적률의 6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해야만 해. 자료에 보듯이 12월 24일자로 재건축 정비 계획이 수정 가결이 됐어. 사업 진행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 이쪽 같은 경우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두 가지야. 조감도 부분하고 임대 비율을 22.2%를 받았다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은 서울시 제한 부분을 수용을 했을 때 사업 진척 속도가 빨라져. 내가 관하고 척을 지지 마라 그랬잖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속도가 빠를 거기 때문에 투자처로 적합한 거야. 매수 금액이 되면 광장극동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면 돼. 광장극동 같은 경우에는 2차와 1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성지도로만 봤을 때도 보면 대지지분 차이가 나. 이쪽은.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전용 59가 한 16억 정도 할 거고 전용 84 기준이 21억 정도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 보면 되겠지. 이게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디테일한 상세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관심 있는 경우에는 문의를 하면 되고. 자, 조감도를 보면 한강 전면부에 있는 첫 번째 주동을 저층부로 설계를 했잖아. 이게 서울시에서 가장 원하는 설계 아니야. 최근에 입주를 했던 청담 웨일이라든지 이런 단지들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단 말이야. 보기에 별로 이렇게 왜 전면동에 이렇게 저층부를 넣었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요구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만 프로세스가 빨리 진행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사업 방향을 갖고 있는 단지를 사는 게 유리해. 왜냐면 재건축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뒷동이 당첨이 됐을 경우에도 뭐 중층 이상이면 한강 조망이 파노라마로 보일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전면은 저층이지만 당연히 한강 파노라마 조망이 나올 거고 이렇게 판단하면 돼. 광장극동 1차가 지금 현재 448세대 5개 동이야. 준공연도가 1985년 9월. 그리고 광장극동 2차는 896세대지 11개 동이고 준공이 1989년 3월. 그리고 이쪽 옆으로 보면 상록타워라는 게 있어. 상록타워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 한개동인데 임장을 가보면 그냥 오피스 건물처럼 보일 거야. 이거는 지금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0세대 한개동이지만 준공이 97년 1월이지 추후에 광장극동이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전세가를 밀어 올릴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거면은 상록타워를 매수해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광장동 쪽으로 진입을 할 때 몬테크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그런 경우에는 이 건너편에 보면 광장 힐스테이트가 있거든. 453세대고 5개 동인데 준공연도가 2012년 3월이야. 준신축이라 보면 되겠지 이 정도면. 그래서 이쪽에서 진행을 할 때 연식이 너무 오래된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면 광장 힐스테이트 매수하면 돼. 이거 사. 이렇게 광진구를 자양동부터 광장동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줬고 10, 15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다운이 됐는데
규제라는 거는 양날의 검이야. 자금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가 매수 시점이라는 걸 명심을 하고,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용기로 사는 거지. 항상 위기가 오면 통화량이 증가가 동반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실물 자산은 무조건 올라. 그건 뭐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냥 외워. 그리고 추가적인 게 이제 자산 선택의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고 대체 불가능성이란 걸 명심을 해.